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날이니까 2025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2025년에도 제대로 투자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망을 할까 고민하다가 확실한 거 3가지하고 불확실한 거 3가지, 이렇게 3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보다는 좀 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AI는 앞으로도 형태는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도 계속 간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에 제가 스테이 AI 하고 헤지 위드 비트코인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흐름이 아마 올해는 좀 더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언제부터 올랐고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2022년이죠. 2022년 10월 미국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둥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12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흐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장세에서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약 이런 정도의 기울기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상승의 기울기는 조금 더 가팔라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2년 10월 달부터 2023년 11월까지, 그리고 최근까지 상승의 기울기를 보면 요 각도에서 요 각도로 바뀌었다가 이제 어떻게 가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022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BOJ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됐었죠. 사실 이 개입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화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그냥 돈을 뿌려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입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막 50bp씩 막 인상하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천천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하면서 어쨌든 금융 완화가 시작되면서 시작했던 랠리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2023년 11월에는요 FOMC 회의에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시점부터 갑자기 파월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니 금리 인하 막 할 것처럼 바꿨다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계속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과를 보면요, 좀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벌써 56번째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거의 매주 신고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00일선을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살펴보니까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2%나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내년에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각도가 더 가팔라지던지 아니면은 이게 끝이었어 라고 하면서 하락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1번 아니면 2번 어떤 것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1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서 이 각도가 더 가팔라져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냐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 오케이. 근데 변동성은 커질 거다. 이것이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 1년 동안에는요, 아주 심한 고민은
어떻게 보면 7, 8월 달에 있었던 이 조정 이외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이제 확실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는데요. 자, AI는 내년에도 아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한 판을 그려놓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로 AI는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만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드웨어에서 엔비디아가 주인공이 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죠. 3조 달러 정도 수준에서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자 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잠깐만 하는 친구가 나왔죠. 새로운 스타로 부각되고 있는 브로드컴이 야 이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이젠 추론으로 넘어가고 에이직 반도체로 넘어가서 야 브로드컴이 이제 주인공이야. 잠깐만 소프트웨어로 다 넘어가지 마. 여기도 있어 주인공 아직. 요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에서는 저희가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팔란티어가 계속 주인공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연 테슬라와 애플이 주인공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를 하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유틸리티 회사들입니다. 이 유틸리티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최근에 가스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사실 이렇게만 보셔도 뭐 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흔들릴 때마다 AI 밸류체인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확신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이게 왜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다 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개념은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온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있고 특히 미국이 바뀌는데 미국이 바뀌면 나도 먼저 바뀌어야겠다 라는 나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좀 생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10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뭐 9만 불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20만 불 간다, 30만 불 간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단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굴 단가라는 개념이에요. 채굴 단가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들이 비트코인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2 이상 빠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만에서 5만이면은 반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락바툼은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10만 불이니까 사실 락바툼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확실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 혹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키워드는 버블이에요. 버블이 올까요? 이 질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중에서도 올해는 제가 중국은 제조업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내년에 과연 중국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증시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림이 맞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버블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버블이 올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블이 온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버블은 닷컴 버블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AMD의 리사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본 것 중에서 이번 AI 사이클이 제일 크다. 압도적으로 제일 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번 AI 사이클이 과연 버블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냥 지금 계속해서 AI 투자가 진행되고 AI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버블 없이 그냥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이런 분위기로 끝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어쨌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버블로 끝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트럼프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정책.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증시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버블이 오고 나중에 꺼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어땠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닷컴 버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닷컴 버블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천천히 끓기 시작한 게 96년, 97년, 98년, 99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요. 주가가 43% 오릅니다. 나스닥이요. 그리고 97년에는 21% 올랐어요. 그리고 98년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85% 올랐고요. 주가가요. 지수가요. 99년에는 102%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30% 명함을 못 내민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닷컴 버블 아니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98년에서 99년 언젠가쯤에 있어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뻥 터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 수익률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상승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3년에 50%가 올랐고요. 올해는 오히려 30%밖에 안 올랐다. 30%밖에?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98년에서 99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정도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아닙니다. 어쨌든 버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당시와 지금의 밸류에이션의 차이를 보면 96년부터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까지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자고요. 96년도에는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20배였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25배였고요. 98년에는 3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99년에는 43배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는요. 68배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끝났을 때 보니까 48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버블도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사실 지금까지 AI가 버블이냐? 이렇게 보면 전혀 버블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엔비디아도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만약에 버블이 온다면 숫자가 안 나오는 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이런 쪽에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2023년에 25배에서 2024년에는 30배 근처. 그러니까 아마 이 어딘가쯤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버블이 온다면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버블이 올 겁니다. 2024년에 라는 건 아니지만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해서는 야, 이호석이가 온다는데 왜 안 와?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오면은 땡큐인데 만약에 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다라는 얘기는 빨리 판다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늦게 파는 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잘 팔아야 돼요. 만약에 버블이 온다면 진짜 잘 파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 팔아야 될 텐데 요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의 제조업이 진짜 무서워요. 엄청나요.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중국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소비 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중국이 소비가 살아난다고? 과연? 정말? 진짜? 불확실하지만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뭐 why not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증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워낙 안 좋은 얘기를 저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역발상으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내수가 아니고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는데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에서도 진짜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AI의 수혜를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해보는 진짜 불확실하지만 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하나는 상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법이 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진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볼만한 그런 증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2025년 전망인데 비교적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은요. 제가 준비한 2025년 투자 전략 마스터 클래스에 모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AI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흔들리는 변동성에서 꽉 잡고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용을 가득 담은 강의가 이 내용에 더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수출주, K 수출주,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25년 첫날에 제가 준비한 투자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준비한 책의 표지가 완성됐고요. 곧 배송해 드릴 예정인데 이 책은 한정 수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6일에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라이브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이 2025년에 투자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